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혼인 여자예요. 한 달 전에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친은 아직도 매일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자신이 없다고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남친은 또 가족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정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이해를 안 해주면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남친이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린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또 남친은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저는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있는 거니 가족들 미워하지 말고 잘 살아라고 합니다. 전화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나지 않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네요. 또 엊그제는 집 앞으로 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나갔더니 같은 이야기 또 반복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아직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에 매몰차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친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나 싶어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네요. 그러면 남친한테 더 역효과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친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기를 할까요? 먼저 제 과거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희 집은 아주 잘 사는 거는 아니었지만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돈을 날리게 되었고 하시던 사업도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아침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식당으로, 그리고 아빠는 막노동을 하셨어요. 아빠는 일하고 들어오시면 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매일 다투셨죠. 빚쟁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남동생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빠의 사업이 잘못된 지 1년쯤 되었을 때 부모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저희 곁을 떠나셨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동생하고 열심히 살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죠. 그런데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부조금은 빚쟁이가 다 가져갔고 동생은 큰아버지네로, 저는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하고 둘이서 살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모가 동생까지 돌보기는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동생하고 따로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생과 둘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반대하더군요. 특히 이모가 제일 크게 반대하셨어요. 이모는 이제 막 20살이 된 제가 어떻게 아직 학생인 동생 뒷바라지까지 하겠냐며 차라리 대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이모는 거기까지는 도와주시겠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서 학업을 그만두는 걸 엄마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모는 돌아가신 엄마와 각별한 사이였어요. 이모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동생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큰 이유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모에게 더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대학교는 나중에라도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고졸이었던 제가 들어갈 만한 곳이라고는 PC방이나 편의점 알바밖에 없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열심히 모았어요. 하루빨리 동생하고 살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하루 2-3개씩 알바를 했어요. 매일 잠이 모자라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쪽잠을 잤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동생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목표가 있다는 거에 힘이 든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얻는 보증금이 모이자마자 전 동생과 같이 살 방을 구했어요. 이사한 후 밤에 동생하고 나란히 누워 꼭 끌어안고 잤던 게 생각나네요. 잠이 든 동생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앞으로 동생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게요. 저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알바보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공장의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동생은 잘 커주었어요. 단 한 번의 사고도 치지 않았고 학원도 가해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성적도 상위권에 속했어요. 저는 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냐며, 뻔히 상황 아는데 저에게만 부담 지우기 싫다며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 동생을 겨우 설득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일하는 거 말고도 밤에 일을 하나 더 해야 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알아보던 중 시간 대비 수당이 센 곳이 있더군요. 토킹바라는 곳이었어요. 그냥 앉아서 손님들과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하기로 했죠. 동생에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그럼 대학교에 안 간다고 할까봐 비밀로 하고 일했죠. 그냥 PC방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나갔어요. 수당 이외에 팁까지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니더군요. 솔직히 공장에서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몇 번 안 나가고 몇 시간 일하지 않았지만 돈은 더 벌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그만두었어요. 어차피 동생 대학교 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동생의 학비를 댈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고 동생은 대학교를 무사히 마쳤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이 취업하자마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해도 계속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싫었어요. 진상 손님도 여럿 있었고 저를 하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술에 취해 막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어차피 동생도 취업해서 이젠 제가 동생의 뒷바라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생은 자기가 일해서 도와줄 테니 저보고 공부를 다시 해보라고 했지만 싫다고 했죠. 차라리 자격증을 따는 게 더 나을 것 같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용 쪽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스텝으로 일하면서 자격증도 따게 되었고 몇 년 경험을 쌓은 뒤 작지만 제 가게도 장만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단골도 꽤나 생겼고 수입도 점점 나아졌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중 남친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친은 제 단골 손님이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왔어요. 스타일링은 기본이고 두피 케어까지 하러 왔죠. 남자가 머리에 관심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친은 머리보다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매주 보다 보니 친해졌고 남친이 자꾸 들이대더군요. 저도 남친에게 좋은 마음이 생겼고 우린 사귀게 되었네요. 사귀고 나서는 머리는 아침에 대충 감고 뭘 바르지도 않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순전히 제가 좋아서 가게에 왔던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2년 정도 연애 후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죠. 동생도 남친을 만나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친의 집에 인사 갔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남친은 부모님 2분 모두 계시고 결혼한 형이 1명 있더군요. 부모님 2분은 저를 보시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동생 학교도 보내고 대견하다고 하시더군요. 참하다며 며느리로 마음에 드신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남친의 형이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 보려고 온 거예요. 남친의 형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토킹바에서 일할 때 손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밖에서 한번 따로 만나 연애하자며 찝쩍거렸고 특히 술을 마시면 싫다고 해도 심하게 들이댔었던 손님이었어요. 1년 이상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는데 남친의 형은 처음에는 절 못 알아보더군요. 몇 년이 지나서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를 계속 보더니 고개를 가웃거리며 어디서 저를 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그만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 만나서 자리가 불편해서 체했나 보다라고 다음에 다시 볼 때는 편하게 보자고 하셨죠. 남친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남친에게 사실을 수십 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 뒤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가게를 며칠 쉬었어요. 물론 남친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 묻는 남친에게 우리 결혼 이야기가 없던 거로 하자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남친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그런 곳에서 일했었다. 핑계로 들리겠지만 동생 뒷바라지 때문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동생이 취업하고 바로 간뒀다고 했죠. 손님으로 남친의 형을 몇 번 봤는데 아무래도 형이 기억을 하는 것 같다며 이상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술집은 술집이니 가족들이 그걸 이해해 주겠냐며 그래서 그만하자고 했어요.
남친의 형이 저한테 들이대고 그랬던 거는 빼고 이야기했죠. 괜히 이야기해서 형제끼리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친은 괜찮다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순전히 동생 때문에 그런 일 한 거 이해한다고 하며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하도록 형하고 이야기해보겠다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속인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렸지만 저도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친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 부분 저한테 맡기세요. 근데 이런 건 만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오늘 술 한잔 할까요? 이러더군요. 순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술을 같이 마시자는 말에 저를 동생하고 결혼할 상대로서 순수하게 대하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시간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말았죠. 그 뒤로 남친에게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집으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네요. 남친의 형한테는 만나자고 문자는 계속 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친 형이 저한테 한 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친이 저의 과거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지금이야 그렇지 나중에 가면 분명 그 문제로 인해 싸울 거라고 뻔히 보이는데 전 그러기 싫다고 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 뒤로 남친이 형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남친 형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네요. 하지만 남친이 매일 전화해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냥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혹시나 좋은 의견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썼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